이번에 브라질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브라질 자산운용사 VERT 측에서는요, 무려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 규모의 농업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업계 선례가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따른 시장 리플 커뮤니티 기대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레저, 그러니까 XRP의 블록체인 위에서 이 채권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XRP라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완전히 다른 시그널인 걸까요? 왜 갑작스럽게 브라질의 금융기관이 그것도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농업 금융상품을 XRP 위에 얹은 걸까요? 이 뉴스 자체가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직도 XRP를 그냥 해외 송금, 빠르고 수수료 저렴한 코인 정도로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근데 지금 아주 조용하게 전 세계에서 XRP를 활용한 진짜 금융 인프라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XRP로 무언가를 했다 관련 뉴스가 아닙니다. 가격이 잠깐 움직이고 마는 그런 이벤트도 아니고요. 이거는 XRP라는 자산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이전까지는 전송 그리고 송금, 브릿지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면요, 지금부터는 아예 금융의 백엔드 인프라로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RWA 실물 자산 토큰화 발행, 실시간 추적,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이런 새로운 키워드들이 이제 XRP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가격 이슈로 받아들이시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XRP를 얼마까지 오를까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고 있고 누구에게 선택받고 있나, 여기로 바라보셔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가 시작된 곳은 바로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농업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농업 강국이고요. 그만큼 자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게 CRA, 농업수익증권이라는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브라질의 농업기업들이 이 CRA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나가고, 이에 따른 시장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채권들이 전통적인 증권사라거나 은행 시스템에서 발행이 되죠. 당연하게도 복잡한 중개 과정도 많고 처리 시간도 길고, 무엇보다도 모든 흐름들이 닫힌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리플레저, 즉 XRP 블록체인 위에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한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이 채권의 현금 흐름, 대출 내역, 상환 여부 같은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투명성이라는 말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요,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일도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자가 언제 얼마 지급돼야 하는지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단순한 기술 시연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이거는 블록체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공공기관과 자산 운용사가 함께 입증한 사례인 겁니다. 즉 XRP가 단순하게 코인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요,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 역할을 하게 되는 본격적인 전환점이 지금 브라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아직도 XRP를 해외 송금 빠른 코인, 수수료 적은 전송수단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시선이긴 합니다. 과거에도 XRP는 빠른 전송 속도, 낮은 수수료들 덕분에 송금 특화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그 프레임으로만 XRP를 보시게 된다면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그 얘기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XRP는 단순하게 돈을 보내는 기능을 넘어서 금융상품을 발행을 하고 결제 시스템의 백엔드가 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자산을 토큰화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거래 흐름을 자동화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리플 레저 위에서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 거고, 송금이라는 한 가지 기능에서 금융 시스템의 기반 인프라라는 새로운 역할로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격보다 먼저 바뀌는 건 항상 역할이고 위상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오더라도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가격이 당장 튀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고 있죠. 그냥 브라질에서 또 뭘 했다더라, 그 정도로만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결국에 구조라는 것들을 바꾸게 될 겁니다. 가격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구조고요, 시스템이고 방향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그게 바로 전환점이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도 그랬죠.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고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XRP도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당장은 뉴스 한 줄일지 몰라도 돌아보면은 이 시점이 그때부터였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시점에 XRP는 브라질 같은 신흥국에서 조용하게 금융인프라 자산으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끄럽게 떠들진 않지만요. 실제로는 이미 채권이 올라타고 자산이 토큰화되고 감독기관과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최근에 나왔었던 RLUSD,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ETF 논의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어지는 이런 퍼즐들이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속에서 중심에 XRP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이제는 단순하게 어떤 코인이 더 오를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자산이 기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읽으셔야 될 타이밍인 거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고 또 누군가는 미리 읽고 준비를 하겠죠. 결국에 지금의 작은 차이들이 몇 년 뒤에는 완벽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XRP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보다 더 중요한 건요. XRP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의 XRP는 4,850원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 찍었었죠. 이 당시 RSI 지표도 고점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놓친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섰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4,000원대 고점 구간에서 추격 매수 하실 때 그 타이밍에 우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방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챙겨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장은 눌림 조정이 들어왔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 조정이 단순한 눌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는 사태가 터졌죠. 그 영향으로 현재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졌고 시장 전체가 갑작스럽게 공포 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점 리플 XRP 하락 자체가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을 찍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에 따른 XRP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XRP를 나와가지고 다른 개별 알트코인들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 XRP를 이번에 매도한 자금들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단타방에서 타점 들이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리플 코인을 통해서 수익 내고 또 나머지 알트들로도 수익을 내고 도랑치고 가재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방 그리고 알트코인 타점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시장에 얼마나 더욱더 많은 하락과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보다 더 많은 등락폭, 더욱더 큰 흔들림이 올 가능성이 높지 적어질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기분 좋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 거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정하죠. 그런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급등이 오면은 급락이 오고 또 상승이 오면은 조정이 찾아오는 이런 흐름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씩 빠지고 XRP가 흔들릴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하고요. 마음이 또 흔들리기도 하시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매수 타점은 상승장에서 잡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좋고 유튜브 댓글창이 온통 리플 10만원 간다라는 말로 가득할 때 이때는 오히려 수익을 실현할 고민할 시점인 거지 새롭게 고점에서 진입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 매수 타점은 마음이 불안하고 시장도 안 좋고 댓글에는 리또속이다 하락시장이다 이런 말이 쏟아질 때 그럴 때 조용히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남들이 두려워할 때 담는 매수의 심리인 거고 그런데 막상 매수 타점을 잡으려다 보면은 계속 차트를 들여다보게 되고 더 하락할까봐 주저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예약 매수, 예약 매도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주 쳐다보는 매매 습관보다는 차분하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심리를 관리할 줄 아는 이런 효율적인 매매 방식을 반드시 익혀두세요. 자주 본다고 수익 더 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보시면은 고점에선 기쁜 마음에 팔지 못하고 또 반대로 저점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그 반대의 매매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 시장에서의 이런 단기 고점, 단기 저점들을 명확히 설정을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매매 습관 그게 결국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실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